한 무리의 탐욕스러운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을 속이고 권력을 잡기 전까지 그곳은 차근차근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이런 발전의 결과를 금방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한 시골 농장에서 소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늙은 돼지가 꾼 꿈이었습니다. 소령은 자신이 그 꿈을 꾸고 난 후 더 이상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농장의 동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영국의 가축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열정적으로 토로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일만 하는 가축들의 상황은 모두 인간들이 가축이 생산한 잉여 생산물을 착취해가기 때문이라고 고발하고는 생산은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존재인 인간을 몰아내자고 동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소령은 아주 단순한 구호로 동료 가축들에게 자신의 이상을 설파했습니다. 두 발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 적입니다. 네 발에 의지하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무엇이든 친구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자신이 꾼 꿈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상에서 인간이 사라지고 동물들만이 남아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될 날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사흘 후 나이가 많았던 소령은 죽었고 이제 그가 한 예언적 꿈은 두 마리의 젊은 돼지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는 스노볼이고 다른 하나는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타고난 말재주꾼이었던 스큘러라는 돼지까지 3인방이 함께 소령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령이 내세운 사상을 동물주의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혁명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농장 주인인 존스 씨가 술에 잔뜩 취한 채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잊어버렸고 참다 못한 동물들은 창고에 문을 부수고 각자의 먹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존스와 그의 일꾼들은 소리를 듣고 나와 채찍을 휘둘렀지만 이제 동물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공격해 마침내 그들을 먼 길가까지 쫓아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열광적인 승리의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자 비로소 동물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어떤 의미인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존스 씨의 아들들이 사용하던 철자 교본으로 읽고 쓰는 법을 깨우쳤음을 밝히면서 농장의 커다란 헛간 벽에 동물주의의 7계명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앞서 소령이 연설 중에 했던 내용에 대한 일종의 요약이었죠. 그 계명의 마지막은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였습니다. 그의 여름 내내 동물농장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간들이 가져가는 양이 없자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녹색 바탕에 발굽과 뿔이 그려져 있는 자신들만의 깃발을 만들어 개양했고 매주 모여 회의를 열어 앞으로 할 일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회의에 관심이 없어서 혹은 지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에 어떤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은 언제나 돼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지들이 전면에 나서게 된 거죠. 하지만 두 마리의 돼지 리더들인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사사건건 다투었습니다. 둘은 성격이 정반대였기 때문이죠. 스노볼은 각종 동물위원회를 조직해서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생산과 교육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지만 그의 시도 대부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유일하게 성공한 건 글자를 읽고 쓰는 법을 동물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지만 그마저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결국 스노볼은 7계명을 익히는 것도 어려워하는 동물들을 위해 단 하나의 격언으로 축약하기로 했습니다. 4다리는 좋고 2다리는 나쁘다였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이 단순한 격언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반면 나폴레옹은 스노볼이 하는 일들을 별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대신 그는 새로 태어난 어린 세대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9마리의 강아지들이 젖을 떼자마자 자신만 오를 수 있는 다락방으로 데려가 격리한 채 특별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돼지들이 특별한 자리에 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일을 하는 대신 다른 동물들이 일을 하도록 지시했고 우유와 사과 같은 음식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의 불만이 형성되자 스큘러가 나서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돼지들은 우유와 사과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의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라고. 만일 돼지들이 지금 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이 농장은 곧 다시 존스에게 장악되고 말 거라고 말이죠. 농장의 동물들 중 누구도 존스가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았기에 우유와 사과 문제는 곧 잊혔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맹추위가 닥치자 땅도 꽁꽁 얼었고 동물들이 밖에 나가 할 수 있는 농사일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헛간에서 더 많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 스노볼과 나폴레옹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스노볼은 농가에서 찾아낸 몇 권의 책을 독학한 결과 농장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풍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계획을 회의의 안건으로 붙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나폴레옹은 이 계획에 반대를 했죠. 농장 전체가 풍차 건설건을 두고 두 편으로 나누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갈등은 증폭되었고 마침내 스노볼이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던 날 그가 열정적인 연설을 마치자 어디선가 노쇠가 박힌 목걸이를 한 사나운 개 9마리가 헛간 안으로 들이닥쳐 스노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스노볼은 농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곧 농장의 동물들은 그 9마리의 개들이 나폴레옹이 어린 시절부터 데려다 키웠던 바로 그 개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노볼이 사라지자 본격적으로 나폴레옹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매주 일요일에 하던 회의를 없애버릴 것이며 앞으로 농장과 관련된 일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돼지들의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농장의 동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지만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존스와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아침 나폴레옹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인근의 인간들이 경영하는 농장과 거래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물들은 존스 씨를 쫓아낸 후 인간과 어떤 거래도 하지 않기로 했던 결의를 떠올리며 막연히 불안해했지만 이때 다시 한번 스킬러가 나섰습니다. 인간과의 장사를 금지하는 결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건 순전한 상상으로 아마도 스노볼이 퍼뜨린 거짓말에 불과할 거라는 내용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녔습니다. 동물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돼지들은 존스 씨의 집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고 인간의 침대에 누워 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일부 동물들은 7계명 중에 침대에 누워 자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지만 이내 돼지들은 시트가 있는 침대에 눕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스노볼이 추방된 후 나폴레옹은 스노볼이 건설을 추진하던 풍차는 실은 자신이 먼저 계획한 것이라고 하면서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물들은 어느 때보다 과중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인간들의 농장에 건초와 옥수수를 팔면서 식량 저장 창고도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지만 동물들은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풍차를 보며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센 바람과 함께 너무 많은 비가 쏟아졌고 끔찍한 소리가 나던 밤이 지나고 동물들이 나왔을 때 풍차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모든 파괴가 스노볼에 의한 것이라고 외쳤지만 거래를 위해 농장에 왔던 인간들은 애초에 풍차의 벽을 너무 얇게 쌓아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동물들은 나폴레옹의 지시에 따라 다시 고된 풍차 건설 노동에 동원되었죠. 셋째 해 1월, 농장에는 극심한 식량난이 일어났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암탉들이 낳은 달걀을 더 많이 판매하겠다고 말했지만 암탉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항은 나폴레옹의 사냥개들에 의해 금세 진압되고 말았죠. 이 과정에서 8마리의 암탉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소식이 농장에 퍼졌습니다. 스노볼이 수차례 농장을 드나들면서 옥수수를 훔쳐가고 우유통을 쏟아버리고 달걀을 깨뜨렸으며 묘판을 짓밟고 과일나무를 갉아먹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농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다 스노볼이 저지른 일로 공포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위대한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나폴레옹은 자신들이 스노볼과 내통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시인한 4마리의 젊은 돼지들을 공개적으로 숙청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해 내내 동물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더 두껍게 풍차의 벽을 만들어야 했고 정규적으로 해야 할 농사일들도 목표치에 맞춰 끝내야 했습니다. 일부 동물들은 자신들이 존스 씨가 있을 때보다 더 적게 먹고 더 오래 일한다고 투덜거렸지만 스퀼러는 모든 종류의 식료품 생산이 200%, 300%, 경우에 따라 500%가 더 증가했다는 걸 입증하는 수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모든 지시는 스퀼러나 다른 돼지들을 통해서만 내려왔고 나폴레옹 자신은 2주에 한 번 정도밖에는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는 수행하는 사냥개들과 함께 앞장서서 일종의 트럼펫 연주자 역할을 하는 수탉이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을 시중드는 개 2마리와 함께 혼자 식사를 했고 매년 나폴레옹의 생일날에는 축복과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나폴레옹은 단순히 나폴레옹이라고 불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 같은 공식적인 명칭으로만 불렸습니다. 돼지들은 모든 동물의 아버지, 양들의 보호자, 오리들의 친구 같은 칭호를 만들어내곤 했죠. 농장이 거둔 모든 성공은 전부 나폴레옹이 가져다 준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한 암탉이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의 지도 덕분에 6일 동안 5개의 알을 낳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었고 두어 마리의 암소가 저수지에서 물을 마시면서 이 물맛이 얼마나 좋은지 나폴레옹 동지의 지도력에 감사드린다고 대화를 나누는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돼지들은 농가의 지하실에서 위스키 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농가로부터 커다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9시 반경에는 존스 씨의 오래된 중절모를 쓴 나폴레옹이 뒷문으로 나와 빠르게 마당 주위를 달리는 모습을 본 동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헛간에 적혀있던 계명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계명은 어떤 동물도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로 바뀌었지만 이전의 기록을 제대로 기억하는 동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명이 짧은 동물들은 모두 사라졌고 몇몇 동물들과 다수의 돼지들을 제외하고는 존스 씨를 쫓아낸 반란에 대해 기억하는 동물들이 없어졌습니다. 농장에는 새로운 동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과거 반란과 동물주의라는 원칙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완성된 풍차는 전기를 생산해 동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대신 더 많은 옥수수를 가루로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스노볼이 한때 동물들에게 꿈꾸도록 했던 외양간에 전기불이 밝혀지고 냉수와 온수가 나오고 한 주에 3일만 일해도 되는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런 생각들을 동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선언했고 진정한 행복이란 열심히 일하면서 검소하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동물들 대부분은 전혀 부유해지지 않았지만 농장은 부자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돼지들과 개들은 스스로는 어떤 식량도 생산하지 않았지만 늘 식욕은 넘쳤습니다. 일이 없는 겨울이면 가끔 늙은 동물들 사이에서 희미한 기억을 짜내 존스 씨를 추방하기 전에 비해 지금이 더 나은지를 알아내려 애썼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스퀼러의 수치 목록만 있었을 뿐이죠. 어느 날 클로버라고 불리는 말 한 마리가 겁에 질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깜짝 놀라서 클로버 곁으로 왔고 거기에서 클로버가 보고 놀란 광경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뒷다리로만 걷고 있는 돼지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스퀼러였습니다. 곧이어 수많은 돼지들이 줄지어 모두 뒷다리로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끔찍한 행진이 끝나자 동물들은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7번째 계명에 누군가 한 문장을 덧붙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렇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오늘은 조지 오웰의 명작 동물농장의 스토리를 요약해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게 많으셨을 듯한데요. 동물들의 반란은 공산주의 혁명을 가리키고 소령은 마르크스, 나폴레옹과 스노볼은 각각 스탈린과 트로츠키를 상징하는 캐릭터들로 보입니다. 발굽과 뿔로 이루어진 깃발은 낫과 망치가 그려져 있는 공산권의 국기를 떠올리기도 하죠. 최근에는 이 작품을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비판이라는 관점으로 읽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명작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는 법이죠.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역사 속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삼지만 당시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독재자들을 가리키는 예언적 작품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단순히 줄거리만 요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작품 속 수많은 풍자나 탁월한 통찰이 담긴 문장들까지 다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작품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